선수를 하게 된 뭐 동기부여라든가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제가 운동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마침 지나가면서 태권도 체육관이 보였어요. 그게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셔갖고 저 한 번만 시켜달라. 그러면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뭘 하고 싶냐? 그래서 태권도를 하고 싶다 했더니 그거는 밥 벌어먹기 살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는 그게 올림픽 정식 종목도 아니었고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유명세를 타기도 쉽지 않은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 제가 계속 하고 싶다고 하고 한 4개월이 지났을 때 그 뉴스 속보에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이라고 딱 뜬 거예요. 그때 바로 운동 시작하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태권도를 하면서 선수 생활도 그때 마침 저는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체육관에 가서 그냥 태권도를 하고 싶었던 건데 저희 어머님은 그냥 운동 선수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이게 선수 때는 체중 감량을 하고 자기가 목표한 게 이제 우승이고 또 선수라고 하면 국가대표잖아요.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면 또 국제대회 나가서 우승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한다는 자체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고 근데 그걸 이뤄내면 좀 뿌듯함? 그러니까 지도자 생활했을 때는 그 선수들이 실력이 부족한 거를 채워줄 수 있고 그 부족한 실력들을 실력 향상을 해서 국제대회 나가서 그 실력에 조금 더 뭐랄까요?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제가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과 그다음에 그 사람의 스타일, 컨디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물론 우리 국내에서도 대표팀 코치를 해봤지만 국내 선수들은 워낙에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저희 지도자들이 굳이 많은 것들을 제시를 하지 않더라도 선수들 개개인이 관리도 잘하고 또 자신의 이제 문제점을 찾아서 또 고치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외국 같은 경우는 딱 그냥 자기네가 즐길 수 있는 부분까지만 그리고 부족한 거는 지도자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채워나갈 수 있도록 계속 서포트한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운동 시작하고 한창 이제 운동할 때 저희 아버지가 경찰 특공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뭐 한창 운동을 하니까 경찰 특공대 얘기는 들었지만 멋있다, 괜찮다. 그냥 그런 정도로만 넘어갔다가 저희 선배, 저랑 되게 친한 선배가 있어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 지금 그 충남 아산경찰서 여청 수사과에서 근무 중인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경찰이 대본이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너도 같은 직장에서 한번 같이 생활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배도 15년 전인가 무도특채로 들어왔는데 그때는 무도 교관, 무도 사범이 이제 수사범으로 채용될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먼저 들어와서 생활을 하다가 저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어와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한번 생각을 하게 됐죠. 아니요. 저는 의외로 그러니까 저희는 운동하던 친구들이 무도특채로 들어온 거니까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합숙 생활도 해봤고 단체 생활이란 거를 어릴 때부터 해봤잖아요. 오히려 생활하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함 없었고 학교를 그러니까 중앙경찰학교를 나오는 게 싫었어요. 그냥 그 생활이 재밌었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야 용돈도 주고 밥도 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얼마나 좋냐. 사회 나가면 고생한다. 여기가 최고다. 나가기 싫어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피의자가 누군지 모르는 사건을 주로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사회적 이슈로 좀 강력 범죄라고 하는 뭐 살인, 강도, 절도, 뭐 특수절도 그런 위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사건은 저희 강력에서 하는 거고요.
범인이 누군지 아는 거는 이제 형사당직이라고 해서 같은 형사인데 예, 그쪽에서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도 사건들이 하나둘씩 팡팡 터지는데 처음에 이제 형사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또 저는 운동을 했었잖아요. 당연히 경찰 업무를 잘 모르는 시기에 형사과에 들어와서 전국에서 미취학 아동 이제 학교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국에 8명이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동부 관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취학 아동 사건 공소시효 한 달 남기 전에 이제 예, 범인 잡았던 거. 그리고 8억 5천 절도 사건 있을 때. 그리고 중간중간에 되게 좀 큼지막한 것들이 하나씩 있는데요. 그런 것들 해결할 때는 좀 뿌듯하고 예, 좀 이럴 때는 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울 때는 저희는 변사 사건도 같이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이제 사망해서 혹여나 이게 범죄랑 연결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부검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우연찮게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좀 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도 좀 종종 있어요. 그런 사건은 좀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절도 사건도 보면은 이제 재산이 오고 가는 건데 저희가 절도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피해 회복을 해주면 좋은데 보통은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뭐 평생을 모아온 돈일 텐데 그게 좀 회복이 안 될 때는 좀 마음적으로 불편한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저희 이제 뭐 팀장님이나 팀원들이 발차기 차지 말라고 그러면 부러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적을 하더라도 그 피의자들이 도망가는 위치 또는 뭐 도망갔던 길을 그대로 쫓아서 이제 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내서 잠복을 하다가 나오면 이게 잡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망가고 뛰어가서 잡거나 이런 건 좀 드문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쵸, 뭐 맞고 때리고 뭐 하는데 그거는 이런 거는 많이 없는. 거기서 안 하고 조용히 다가갑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누구씨 네 익숙함이 무서운 것 같긴 한데 경찰이 좋은 게 좀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제가 있는 부서 그리고 형사과에서도 강력 업무다 보니까 더 좀 일도 잘하고 싶고 혼자서도 제 일 잘하네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좀 해놓고 그 이후에 만약에 다른 부서를 가더라도 네, 가게 될 것 같아요. 우선 생각은 여기서 더 일을 좀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운동할 때도 최소 10년은 해야 전문가다라는 생각을 했고 경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뭐 4,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더 많은 것 같고요. 10년 이상은 그래도 더 해서 좀 억울한 사람 없게끔 그리고 저도 처음에 경찰 들어올 때 열심히 해서 진짜 악한 사람도 선하게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하고 저는 좀 파견? 그러니까 경찰들도 이제 파견 근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외국에 이제 뭐 치안 같은 거 이제 담당하는 교류도 좀 해보고 싶어요. 우선 경찰 수험생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솔직히 저는 우리 수험생 분들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들어온 계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동료나 선배님들 또는 후배들 보면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꾸준함인 것 같아요. 정말로 뭐 꾸준하게 오로지 그 한 장소에서 10시간, 12시간씩 했던 친구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합격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꾸준함? 꾸준함이 답인 것 같고 그리고 경찰에 들어와서 본인이 맞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를 잘 찾아서 간다면 본인이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운동하는 후배들은 경찰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더 문이 열렸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내가 운동을 그만두더라도 갈 수 있는 곳이 또 있다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좀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그리고 길도 예, 다른 길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운동을 끝내면 좀 막연한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무도 특채라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에 본인이 안 된다는 생각보다 좀 문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좀 자기 관리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부임한 지 한 2달 정도 됐거든요. 처음에 저희 과장님한테 저희 팀에 여자 형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장님한테 여자 형사가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데 좀 교체 좀 해달라. 그랬더니 저희 과장님이 정말로 진국이 정말로 형사다운 형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마지못해 같은 팀에 있으면서 하게 됐는데요. 근데 막상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강력팀의 특수성이 있거든요. 뭐 강력 사건이라든지 뭐 변사 사건이라든지 특히 뭐 이제 뭐 변사 현장이라든지 강력 현장에서 먼저 앞서서 선배들보다 앞서서 뭐 현장에 출동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정말 강력 형사다운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뭐 사무실에 이제 운동을 해서 그런지 그 사무실 출근을 하면 그 선배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 형사과의 그 솔선수범과 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친화력 있게 그렇게 하는 아주 유능한 형사입니다. 심혜영 형사는 모든 일에 열의를 갖고 항상 열심히 활동하며 남자 형사들에 비추어 전혀 뒤지지 않는 열혈 형사입니다. 절도 예방대 따단. 편의점 같은 경우는 거의 시간대가 심야 시간대, 그리고 여성이 혼자 있거나 그리고 손님이 없는 시간, 그리고 좀 주변이 사람들이 왕래가 별로 없는 곳, 그런 데가 좀 범행 대상이 되긴 해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행동이 좀 수상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위협하면서 돈을 달라고 한다면 굳이 섣부른 행동을 할 필요는 없고, 저희가 지금 무다이얼링 시스템이라 해서 전화기를 내려놓으면 자동으로 그 112 상황실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코드 제로로 해서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요.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더 좀 안전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손님이더라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행동이 이상하다. 그럴 때도 그냥 신고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 경찰관들이 또 출동을 하고, 그렇게 예방을 할 필요는 있고요. 금은방도 요즘에는 많이 좀 절도 사건이 있어요. 이게 나이대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어린 친구들이 범행을 저지르는데,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이 만약에 직원이랑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들어가서 바로 깨고 낚아채서 도망을 가요.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다들 좀 입구 쪽에 또는 뭐 가까운 데서 지켜보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문을 좀 닫아놓거나 또는 사람이 들어오는 걸 알 수 있게끔 뭐 소리가 나게끔 하거나 뭐 이런 것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절도도 있는데 문을 잘 잠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전 차량은 문을 잠가도 이 사이드미러가 안 닫히니까 이 차량 절도하는 사람들이 잡아 당겨서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보고 열리면 가져가거든요. 근데 요즘 차는 닫히면 사이드미러도 같이 닫히잖아요. 근데 안 닫혀 있으면 저 차는 안 잠겨 있구나 해서 열어서 가져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잠가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차 안에다가 기중품을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차 안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아야 범행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강력팀은 그런 게 있을 때 다 전체 다 나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강력팀에 혼자 여경이어서 다들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괜찮아요. 그리고 같이 똑같이 일해요. 그리고 저희는 당직 근무가 24시간 근무 돌아가거든요. 네, 똑같이 밤을 새고 네, 똑같은 체제로 100% 얘기 더 마음적으로 있는 거 하고 싶은데 너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할까 봐. 다음에 우리 팀장 놀랄까 봐. Negative,